안녕하십니까. 절세의 달인 문길성 CFP입니다. 오늘은 좀 색다른 주제를 가져왔네요. 국제공인 재무설계사 CFP가 말하는 재무설계 1탄. 그 내용으로는 재무설계의 오해와 진실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인사를 할 때 절세의 달인 문길성 CFP입니다 라고 했는데요. 절세는 이 재무설계 중에 세금 설계 파트의 일부분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절세의 달인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대부분 이제 자산가분들 상담을 하다 보면 세금에 관련된 이슈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절세 쪽에 이제 관련돼서 제가 플래닝을 많이 했고요. 하지만 원래는 이 재무 설계가 저의 주된 업무였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투자 설계, 그리고 부동산 설계, 세금 설계, 뭐 은퇴 설계, 뭐 보험 설계, 뭐 각종 그 재무적 진단과 그다음에 평가 그리고 컨설팅을 진행을 했고요. 거기에 일부분이 바로 이제 절세인 부분인 거죠. 국제공인 재무설계사 이 CFP는 미국에서부터 이 자격증이 시작이 됐고요. 이 자격증을 취득하면 국제적으로 인증이 돼서 이 CFP가 활동하는 나라에서는 제가 그쪽에서도 이렇게 활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CFP가 굉장히 금융권에서는 자격증을 취득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자격증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CFP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분이 많지는 않습니다. CFP가 인증이 되려면 먼저 교육과정을 이수를 해야 되고요. 시험에 합격을 하고 그리고 이 금융권의 경력이 최소한 2년 이상 이렇게 있어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그 운전면허를 취득을 했을 때 뭐 자격증이 있다고 해서 바로 운전 잘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CFP 자격증만 취득하고 또 금융권의 경력이 없어서 인증이 안 되신 분들, 그리고 인증이 됐다 할지라도 경험이 없으신 분들, 이러신 분들과 상담을 하게 되면 굉장히 좀 낭패를 보기가 쉽겠죠. 그래서 오랜 경험도 꼭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그 모든 것은 제가 다 갖췄다.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재무설계의 오해와 진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제가 재무설계를 촬영하는 이유는 먼저 너무나 이제 가짜가 좀 판을 친다라는 거죠. 기본적으로 뭐 재무설계다라고 딱 들어가서 보면은 대부분 보험설계나 아니면 일반적인 뭐 다른 설계들을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진정한 재무설계가 아닌 거죠. 재무설계의 기본은 물론 보험설계도 있습니다만은 재무적 진단이 바로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재무적 진단에 대한 문제점과 분석을 통해서 그런 치유를 통해서 빨리 자산 축적을 할 수 있게끔 도움을 드리는 부분인데요. 모바일이나 유튜브를 봐도요, 정석적으로 하는 데가 별로 없었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좀 제대로 된 재무 설계 좀 알려드리고 싶은 마음이 좀 컸던 걸로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원하는 분들은 한번 이 영상을 통해서 요청을 하시면 연락처를 요청을 하시면 제가 온라인으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파일을 드리고 거기에 대한 작성을 해주시면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진행을 해 드릴 겁니다. 자, 재무설계에 대한 오해와 진실에 대해서 먼저 좀 알아볼 텐데요. 재무설계를 하면 모두 부자가 된다. 네, 진실일까요? 거짓일까요? 네, 세모이죠, 세모. 부자가 될 수도 있고 부자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요. 부자의 기준은 금융자산 10억 원 이상, 월소득 1000만 원 이상을 대부분 이야기하는데 직장인들이 바로 이렇게 뭐 준비를 해서 금융자산 10억 원 이상, 뭐 살고 있는 집은 별도고요. 월소득 1000만 원 이상 이렇게 하기는 어렵죠. 그죠? 네. 그래서 떻게 하냐? 하지만 이제 재무 설계를 하면 여러 장점이 있습니다. 그 장점을 통해서 부자가 될 수 있는 확률을 굉장히 높여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먼저 재무 진단을 통해서 아픈 것을 찾아내죠. 고객님은 현재 부채 비율이 너무 높기 때문에 부채를 일부 상환하고, 네. 특히 이제 금리가 높은 쪽, 네, 이런 쪽을 먼저 상환을 하고, 어, 투자 수익이 낮은 쪽은 좀 계산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재무적 진단을 통해서 분석을 하고, 솔루션을 제안을 하고, 그 솔루션을 통해서 자산 축적을 빨리 할 수 있게끔 도움을 드리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자, 진단이 됐으면 처방을 하게 되는데, 재무설계 하게 되면 굉장히 빠르게 치유가 될 수 있다는 게 장점이고요. 세 번째로는 자산 축적이 또 빨리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굉장히
위험하다기보다는 안정적으로도 진행을 할 수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일회성이 아닌 그 지속적인 관리가 가능합니다. 여러 가지 수수료 체계가 있습니다만은 수수료는 될 수 있으면 매월 관리하는 수수료를 하시게 되면 정말 지속적인 관리가 되고 재무설계사가 딴짓을 못하는 거죠. 한 번 주고 일회성으로 끝나는 그런 수수료 체계는요, 고객님에도 굉장히 뭐 많은 도움은 안 돼요. 네, 그렇죠. 미국이나 이런 데는 선진국에서는 재정 주치의가 있잖아요, 다 각각. 그리고 CFP가 각 대학에 다 이렇게 산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대학 등록금을 거의 론으로 많이 하기 때문에 취직을 하게 되면 그론 상환부터 해서 어떻게 자산을 축적할 것인지 재무설계를 통해서 미리 준비하고 사회에 나가서 그 재무설계를 통해서 자산을 축적하게 되는 겁니다. 재무설계를 하면 부자가 될 확률이 높다가 진실이겠죠. 그죠? 네. 부자가 된다는 게 아니라 부자가 될 확률이 높고요. 재무설계를 통해서 남보다 빨리 시드머니를 확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시드머니를 통해서 자산의 부가 이루어집니다. 특히나 일반 셀러리맨 직장인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굉장히 뭐 투자 수익 20% 30%짜리는 위험성이 너무 크잖아요. 그죠? 안정적이면서도 투자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경험적 요소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자산을 증식시킬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네, 이런 것들은 젊은 재무설계사가 하는 것보다는 좀 경험이 있는 그런 재무설계사가 여러분들한테 많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기획을 잡을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시드머니가 있는데 그 시드머니를 통해서 주택 청약을 하고 주택 청약을 통해서 내가 자산이 또 증식이 되고 그 자산을 통해서 다시 또 증식을 하는 그런 역할들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정보가 곧 생명이다. 이 담당자 경력과 자격이 필요하다. 제가 누차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자격은 물론 이론에 불과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이론이 바탕이 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경력은 왜 중요하냐면 실질적으로 주택을 마련하고 또 그 주택을 통해서 좀 더 자산을 불리고 이런 것들은 젊은 분들은 좀 실질적으로 하는 게 어렵잖아요. 하지만 그런 경험을 겪었던 그런 재무설계사를 통해서 하시게 되면 좀 더 빠르게 진행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자, 재무설계사는 모두 보험설계사이다. 이거는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 재무설계를 제대로 하기 어려운 현실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일반적으로 재무설계를 하게 되면 상담 수수료를 지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대부분 상담 수수료에 대한 어떤 체계가 문화가 정착되어 있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금융상품 판매 수수료가 일반적인 상담 수수료보다 5배에서 최고 많게는 10배, 20배까지도 가능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이제 재무설계사들이 금융상품 판매 수수료, 즉 특히나 보험 상품이 그렇게 높은 거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금융상품 판매 수수료를 좀 많이 선호를 합니다. 네, 그래서 상담 수수료를 주게 되는 경우와 금융상품 판매 수수료를 주는 경우의 차이점은 금융상품 판매 수수료는 내가 이 금융상품을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굳이 내가 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세무설계사의 상담 수수료를 금융상품 판매 수수료로 줘야 되기 때문에 선택을 하지 않고 싶어도 하는 수가 있어요. 네. 아니면 했다 할지라도 나중에 후회하고 해약을 하는 경우 이런 경우는 둘 다 손해거든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상담 수수료로 가는 게 우리 여러분들이 굉장히 좀 오히려 도움이 될 거예요. 국가공인재무설계사, 국제공인재무설계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공인재무설계사는 실질적으로 일본하고 우리나라밖에 없는 그런 자격인데요. 실은 CFP 협회에서 만든 거죠. 만든 건데 일단 이 라이센스 자체가 있으면 너무 훌륭하죠. 그리고 경험까지 있다면 금상첨화다. 명함에 이렇게 뭐 자격증, 라이센스가 있는 분이라면 또 경험까지 있다면 굉장히 도움이 되겠죠. 재무설계는 누구에게나 필요하다. 네, 진실이죠. 네. 자, 재무진단을 통해서 아픈 곳을 찾아내는 겁니다. 재무적인 상황을 주시게 되면 저희가 분석을 하죠. 고객님은 이러이런 상황인데 이게 굉장히 높다, 이게 굉장히 낮다. 이런 걸 통해서 고객님의 진실을 알게 되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냐라는 어떤 솔루션을 찾게 되고
그 솔루션에 대해서 설정을, 즉 재무 목표를 설정하고 방향성을 잡고 간다는 거죠. 자산 축적이 빠르고 안정적으로 갈 수 있다는 부분 말씀드렸고요. 일회성이 아니고 지속적인 관리가 가능하다. 그래서 자산 관리의 효율성이 높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미국의 설문조사인데요. 네, 비용 지불한 거 훨씬 좋았다가 이제 60.5%, 비용 지불한 만큼 뭐 어느 정도 괜찮았다. 31.7% 해서 92%가 만족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이낸셜 플래닝을 재무설계를 제대로 하면 굉장히 만족도가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자, 그리고 뭐 캐나다 재무설계에 관련된 만족도 조사인데요. 받은 고객이 이제 동국적을 안 한다는 거죠. 그만큼 더 높고요. 여유가 생겨 마음이 평화롭다라는 그 경우는 받은 고객이, 즉 재무설계 받은 고객이 61%로 굉장히 높다. 안 받은 고객보다는. 자, 올바른 자산관리 형태는 이렇게 진행을 하는 거죠. 투자 설계, 은퇴 설계 다 하는 건데, 예전에는 고객이 증권사 가고, 고객이 뭐 보험사 가고, 고객이 세무사 상담하고, 고객이 뭐 공인중개사 하고, 이럴 필요 없다. 자산관리사, 재무설계사를 통해서 직접 서비스를 받으면 된다. 이게 이제 올바른 자산관리 형태다. 그리고 이제 저는 CFP와 CCIM은 뭐냐면요. 이것도 이제 미국 자격증인데요. 이것도 국제공인 상가형 부동산 투자 분석사의 자격증입니다. 그래서 CCIM인데 부동산 자격증도 같이 갖고 있다는 거죠. 네. 자, 재무설계를 여러분 시작합니다. 네, 그리고 모든 과정은 온라인으로 진행합니다. 하지만 요청하실 경우에는 오프라인으로도 진행이 가능합니다. 자, 진단및 보고서 작성하고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뭐 줌으로 하면 되니까요. 자, 상담 수수료로만 진행을 하고 여러분들이 관리받는 그런 재무설계를 꼭 받아보시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가 만족스러우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그리고 SNS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